오후 2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김영숙 씨가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월 보험료 12만 4천 원. 어제까지만 해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였는데 갑자기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여보, 이게 뭐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기초연금 감액 통지서가, 그 다음 주에는 소득세 고지서까지 연달아 날아들었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김영숙 씨. 65세가 되어 드디어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새 정부가 바꾼 각종 제도와 심사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당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함정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합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영숙 씨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씨가 우편함에서 국민연금공단 봉투를 꺼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연금 통지서 왔어.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철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 월 83만 원이야. 영숙 씨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내 기초연금 34만 원까지 합치면 117만 원이네. 철수 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32년 동안 꼬박꼬박 낸 보람이 있어. 저녁에 아들 민수가 퇴근해 들어왔을 때 영숙 씨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연금 나왔어. 83만 원.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부수입까지 합치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래. 영숙 씨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런데 민수야, 엄마 건강보험은 계속 내 거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당연하죠. 엄마 제가 부양자로 돼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우편함을 열던 영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봉투. 뜯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월 보험료 12만 4천 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난달까진 한 푼도 안 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들 민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영숙 씨. 그런데 12만 원이 넘는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여보, 이것 좀 봐.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철수 씨가 돋보기를 쓰고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민수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지만 아들 민수의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해지됐대요.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영숙 씨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도가 그렇게 돼 있대요. 국민연금 받으시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실제로 현재 약 70만 명의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100% 반영되는 반면 기초연금이나 사적연금은 반영되지 않거든요. 연금 받는다고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니. 철수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정하지 않네. 세금 많이 낸 사람이 더 손해보는 게 어디 있어? 그때 철수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가 실제로 받는 건 원래 계획보다 월 12만 원 적네. 1년이면 거의 150만 원 손해야. 영숙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기초연금 신청서를 들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만큼 기초연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액이요? 얼마나요? 원래라면 34만 원을 받으셔야 하는데 어머님은 절반인 17만 원밖에 못 받으십니다. 영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초연금도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였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한 어르신이 무려 70만 명이나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매달 9만 원씩 깎이고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철수 씨가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 영숙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초연금도 반으로 줄어. 17만 원밖에 못 받는데. 철수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손에 쥐는 건 90만 원도 안 되겠네. 사실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이 아예 납부를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계산할 때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거든요. 근로소득은 110만 원 기본 공제에 30% 추가 공제까지 받는데 말이죠. 가족들이 모인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평생 성실하게 낸 분이 왜 더 손해를 봐야 하죠?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빠뜨리지 않고 냈는데 이게 맞나 싶네. 철수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뒤 영숙 씨 앞에 놓인 건 국세청 고지서였습니다. 소득세 연시 8만 원. 영숙 씨는 고지서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것 봐. 소득세까지 내래. 철수 씨가 놀란 눈으로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 해? 우리가 낸 돈인데?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은 세금이 전혀 없거든요. 영숙 씨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손에 쥐는 건 60만 원대밖에 안 되겠네. 바로 그때 큰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영숙 씨가 고지서들을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평생 국민연금 낸 게 잘못이었나 봐. 안 냈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 같아. 민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 받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월 4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보료와 세금까지 붙는다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엄마, 이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낸 사람이 더 손해를 봐야 하죠? 맞아. 성실하게 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구조야.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데 조기 수급이라고. 철수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찍 받으면 뭐가 좋은데?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려고 그런다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부담을 피하려고 일찍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조기 수급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영숙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기 수급을 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2년 일찍 받으시면 약 10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감액은 평생 지속됩니다. 전화를 끊은 영숙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여보, 조기 수급해봤자 소용없어. 오히려 더 손해야. 그럼 어쩌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저녁 식탁에서 민수가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실제로 5명 중 1명이 조기 수급을 택하는데 이유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 때문이래요. 더 받으려고 일찍 받는데 결국 평생 덜 받게 된다니. 이게 제도입니까? 덧치지. 지은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 씨는 지역 복지관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손해만 보는 거죠? 전문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만 차별받는 구조거든요. 어떤 차별 말인가요? 첫째, 피부양자 자격에서 가장 불리해요.
국민연금은 100%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다른 연금은 반영 안 되거든요. 둘째,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만 50% 부과되고 나머지는 면제죠. 셋째, 기초연금 계산에서도 국민연금만 공제 혜택이 전혀 없어요. 넷째, 소득세까지 내야 하는 건 국민연금뿐이에요. 영숙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이미 수급을 시작하셨으니까요. 다만 이런 현실을 아시고 대비하셔야 해요. 전문가는 자료를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58%가 월 40만 원도 못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모든 부담을 다지면 실질 소득은 더욱 줄어들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아예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가 당한 게 아니라 제도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대. 그 말은?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만 모든 불이익을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야. 성실하게 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구조래. 철수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속은 거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아.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 보면서 누가 계속 내려고 하겠어?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일이죠. 모든 연금을 동등하게 대우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에만 유리한 혜택을 줘서 균형을 맞춰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억울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닐 거야. 다른 분들도 똑같이 겪고 있겠지. 그렇다면 이 사실을 꼭 알려야지.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평생 낸 연금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최소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해 연금 생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당장은 제도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가족 단위로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역보험보다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우리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낸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성실히 낸 사람이 더 큰 손해를 본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변화는 빨라집니다. 여러분도 주변 분들께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